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리포트 보니까 자기가 주사를 가서 나와서 훔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포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사실 저희들 통합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한 병원에서 하는 건 다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다 예. 이제 들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이제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왔는 거예요. 와서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저 내시경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안에 위에 뭐 문제가 있는가 싶어 내시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마약류가 있지만 프로포폴이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거니까 프로포폴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의료진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10회분에 가까운 프로포폴을 딱 훔쳤는 거예요. 아하. 훔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를 못 참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SRT 아까 뭐 저 리포트에 나왔으니까 예. 영명을 말씀드리면 수서역 용병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실 간이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다라고 저는 네.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부산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원정에서 이러한 내시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네. 얼마만큼 많은 횟수의 프로포폴을 했는지 두 번째 또 이 이외에 다른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프로포폴에 또 마약까지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시가 296억 원어치의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안장과 야구 배트 속에서 숨겨서 밀반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주로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밀반입을 했다는데 밀반입 수단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전거 안장.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수입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안장 떼고 속에다가 필로폰 뭐 아니면 뭐 다른 마약류 같은 걸 숨겨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뭐 야구 배트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데 숨겨서 오는 거는 뭐 사실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몸속에 어느 뭐 맞아. 부위에 이렇게 숨겨서 오는 경우도 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점점 더 이렇게 적발이 덜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단속도 자꾸 진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속버스 뭐 이른바 이제 던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그렇죠. 놓고 가는 것들. 그런데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이건 무슨 이제 어떻게 한다는 고속버스에 보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지방에서 또는 서울에서 고속버스에다가 물건을 맡깁니다. 예. 그러면 고속버스가 운반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택배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이 마약을 이제 사려는 사람하고 미리 약속을 해서 뭐 어디 가는 버스에 우리가 실어놓을 테니까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예. 일반 물건을 찾듯이 찾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수법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 또 실행하고 있죠. 현재 마약 범죄의 실태 어느 정도고 정부의 대책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뭐 일단 먼저 통계 수치부터 예, 이제 예.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3, 4, 5월 동안 마약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3개월 동안 한 3,670명 정도가 잡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석 달이니까 이거 환산해 보면 1,200명, 한 달에 1,200명이잖아요. 그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의 마약 투약자가 있었다, 잡혔다 이런 결론인데 예. 제가 더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것은 20대와 30대가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20대가 1,133명, 그러니까 정말 많네요. 30.9%,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0대가 800명, 21.8%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 뭐 마약 관련된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의 네. 가장 큰 마약 문제는 방금 앞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소규모 조직,
조직과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소규모 조직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냥 그 외국에 있는 조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냥 마약을 공급하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국내 조폭하고 외국 조폭이 이제 결합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국내 조폭이 외국에 어떤 루트가 없었는데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에 있는 조폭들도 외국에 있는 그 마약의 어떤 상선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이걸 수사당국이 본다면 꼭 좀 저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직폭력배와 국내에 있는 조폭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외국으로부터 어떻게 마약을 수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 예. 구체적인 조사. 이거는 국정원도 해야 되고 경찰도 해야 되고 검찰도 해야 된다. 지금 뭐 특수본이 만들어졌고 박재혁 아마 부장 검사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아까 좀 전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이 축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거기뿐 아니라 뭐 잠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났는데 이게 좀 관광업계 우리한테는 조금 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사실 활성화? 예예 뭐 아시지만 제가 이제 그 인수위 있을 때 관광 담당을 했던 예. 이제 인수 네네. 전문위원이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예. 페스타 중에서 이제 그 방탄소년단 10주년을 기념해서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기쁨을 나누고 있고 이게 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BTS가 한번 공연을 하면 1조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그게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면 12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수익이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에서 갖고 있는 연 매출과 동등하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더더욱 발전해야 되고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제가 만든 슬로건인데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인 만큼 규모고 사실 이 행사 규모가 좀 상당할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떤 그렇죠. 아니 방탄소년단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그룹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팬들이 모이는 거 못지않게 외국인들도 지금 대거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7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최 측에서 지금 추산한 거고요. 예. 경찰은 대략 30만 내지 35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만, 35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대단한 거고. 왜냐면 이게 그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거의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 30만 내지 최대 75만 명이 모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고가 날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제부터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도 늘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예. 숫자 자체가 지금 뭐 35만에서 75만까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마 조금이라도 그 한눈을 팔면 무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수 있죠. 있다. 조심해. 그래서 당국, 그다음에 주최 측 예. 다 그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 국내 팬들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하나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영향으로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소금값까지 급등한다 이런 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네.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세 가지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소비량도 조금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비가 많이 오면 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하량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 이 두 가지 플러스에 진짜 사재기라는 매점 매석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금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뭐 14일 기준 5kg에 12,649원이었는데 1년 전에 비교하면 13% 정도가 더 비싸졌고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을 보는데 가장 높은 거 빼고 가장 낮은 거 뺀 나머지 3개년을 통계 수치로 보면 그 가격 대비 6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천일염에 대한 어떤 소금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국가가 이야기했는 부분이니까요. 국가는 분명히 이러한 소금에 대해서도 좀 방사능 수치를 정확히 말해서 문제가 없으면 네. 이러한 사재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일부에서 소금 사재기 조짐이 보이니까 천일염 생산자 협회가 직접 나서서 사재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지금 지난 4월과 5월에 비가 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천일염 생산량 자체가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일염 소금 생산 업체들에서 예. 사실은 2,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 소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고 예. 아까 일부 사재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천일염 지금 협회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6월부터는 다행히 이제 비가 덜 오고 그래서 소금 생산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햇소금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7월부터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저 햇소금을 하면 그때는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지 마라. 이렇게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먹는 거의 문제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자꾸 생겼다 안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부의 이제 이런 불안 해소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뭐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분명히 합리적인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는 분명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그냥 여의도 문법기가 아니라 과학적 기반에 둔 그 국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무조건 해산물 많이 먹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이 해산물에 얼마만큼 원자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있는지 또 소금에 얼마만큼의 방사능 수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리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